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제1회 고등기출 검정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헤매갖고 예전 기출문제도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1회 2023년 1회 고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 여기서의 포인트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그리고 논리 분석을 주로 한다.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건 메타윤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천윤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설이란다. 죄송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성격에서 윤리학이고, 신경윤리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의 문제냐, 아니면 뇌 호르몬의 문제냐,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윤리는,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도덕적으로 해야 될지를 증거 보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기술윤리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메타윤리고,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요런 것들, 예를 들면 선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요런 것들을 하는 게 메타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덕 인물 카드. 중국 춘추시대 사상하고, 여기 보시면 사실 요 말이 키워드죠. 도가사상의 창시자고 무의자연을 강조했다. 네, 무의자연을 강조한 거 누구요? 노자죠.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사상가 중에 사상가가 노자밖에 없어요. 만약에 장자 정도가 나왔다면 헷갈리겠지만 헷갈릴 일은 없겠죠? 노자고요. 네, 노자입니다. 맹자는 유가 사상가고, 순자도 유교죠. 묵자는 묵가라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은 사상가입니다. 물론 춘추전국 시대에는 묵가도 되게 유명한 사상가였지만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고, 자, 3번 문제입니다. 도덕적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도덕적 판단이라, 여러분 일단 도덕적 탐구라는 게 뭘까요? 이 말부터 아셔야죠. 도덕적 탐구라는 건 어떤 우리가 선이나 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올바르다 혹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도덕적 탐구예요. 어떤 문제가 이게 올바른 문제냐 잘못된 문제를 판단하는 게 도덕적 탐구인데, 그런 도덕적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정당화에 중점을 두는데, 행위의 정당화라는 건 그 행동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게 옳으니까 한 거야, 그게 잘못된 거니까 하지 않았어,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도덕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이다. 그쵸?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도덕적 탐구를 하는 건 뭐가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도덕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 맞는 말이고, 도덕적 탐구에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추론해내는, 추측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측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도덕적 탐구에는 정서적 측면을 배제해야 된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죠. 정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는 불교의 근본교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 여러분 사실은 여기 답이 나왔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걸 우리는 연기설. 이 연기라는 말이, 인연이, 발음에 주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인연이 뭐 한다? 일어난다란 뜻이에요. 여기 일어날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심재는 도가사상에서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로 나오는 거고, 정명은
공자가 이야기한 사상이죠. 공자의 사상이고, 그러니까 뭐뭐답게 이름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요게 이제 정명 사상이고, 오륜은 그 삼강 오륜의 그 오륜, 예, 군이신가, 뭐 부자 유친 뭐 이런 거 이런 얘기하는 그 오륜이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연기 사상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강조했다. 사실 여기서 끝났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공리주의요. 그래서 처음에 답을 보고 규칙 공리주의가 나오길래 이게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를 보기로 내면 아주 사람들 다 죽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행위 중 다행히 행위 공리주의 얘기는 없죠. 어떤 규칙이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의 유용성을 내는 게 뭐냐?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입니다.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위해서 등장했다. 예, 규칙 공리주의 맞죠? 의무로는 칸트 같은 사람이 한 거고,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현대에서는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맥켄타이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연법 윤리는 뭐 다른 얘기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요거 좀 주의해서 읽어봐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가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관으로 옳은 것,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네. 정복지향적인 자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기계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요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요건 데카르트가 한 거고요. 데카르트가 한 얘기고, 여기서 요 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물 기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 기계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말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예요. 자연 정복지향적 자연관. 그래서 이 설명하는 자연관은 둘 다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좀 설명하기 너무 양이 많고, 예, 따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 우린 이런 걸 시민불복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어떤 법이나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 실행했더니 법이나 정책이 이상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가 해보는 거죠. 뭐 청원도 넣어보고, 뭐 헌법소원도 해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보고, 뭐 국회의원한테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봤는데 아무런 뭐 반응도 없고 고쳐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죠. 뭘 목적을 가지고 그 법을 바꾸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놓고 그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동이죠. 이걸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 시민불복종이고요. 8번입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 문제와 답안이다. 밀준칭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거. 지금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학기술자는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해야 되고, 네, 이것도 맞아요.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하죠.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즘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전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잘못 만들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인류 멸망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아인슈타인 박사와 핵 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우울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기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걸 개발했다는 그 생각에. 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조작하면 안 되죠. 예, 얘가 틀렸습니다. 큰일 날 소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잘못된 거죠. 인류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환상의 금속을 발견했어요.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지. 예, 이건 되게 중요하죠. 연구도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하는 연구가 올바른 연구냐? 뭐 가끔 가다가 뭐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희생당하는 게 나면요?
예, 희생당하는 게 나면은 결코 올바르든, 나나 내 가족이라면, 뭐 내 아들, 딸이라면 예,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겠죠? 답은 그래서 디귿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세로 옳은 거. 여기서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이니까 획일화된 상품을 생산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획일화됐다는 게 똑같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따르잖아요. 돈을 따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문화산업에서도 돈 되는 걸 굉장히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엔터 업체들이 그 성공 방식을 따라하죠. 그게 비슷비슷하게 내놓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였지? SM에서 HOT를 성공시키니까 옆에서 잭스키스를 내놓고 SES가 성공하니까 핑크를 내놨듯이, 물론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도 비슷하긴 하죠. 요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무비판적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문화가 무조건 옳은 건 없어요. 세상에 절대선은 어려운 거니까. 거대 자본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해야 된다. 오, 무슨, 예,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온 얘기고. 주체적인 자세로 대중문화를 감상해야 된다. 예, 어떤 대중문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메인이어야죠. 대중문화를 무조건 따라가는 자세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네, 군사합의 증강에 집중해 무력 통일을. 요즘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를 제 제자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뭐 그거를 답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랑 북한하고 전쟁하면 둘 다 폐허가 될 텐데요. 이겨서 뭐합니까? 다 쓰레기가 돼 있을 텐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예, 무력 통일은 별로입니다. 통일 시기와 과정은, 옳다고 하면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틀렸어요. 통일 시기와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네, 맞는 얘기죠.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예, 우리나라랑 북한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한 방에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좀 많이 얘기 좀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 기반을 조성을 위한 노력보다 체제 통합을 우선한다. 예, 이거는 체제 통합보다는 네가 먼저죠. 예, 합쳐놓고 전쟁 나면 뭐합니까? 그게 안 나게 해야죠. 답은 니은 디귿이 되니까 3번이 되겠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1번이죠. 부부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로 옳지 않은 거. 부부는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 네, 서로 신의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쵸? 서로 약속을 지켜줘야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있는데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지 않아야 되는 의무라든가, 내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내 아들들, 딸들을 가르칠 때 성실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 내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죠. 그런 거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뭐 서로에게 그런 거 하지 않는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 맞고, 부부는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죠? 뭐 남자는 하늘, 뭐 여자는 땅, 하늘이 딱히 나은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부부는 고정된 성 역할을 절대시해야 된다. 요즘에는, 예, 제가 자사고 입시를 이런 걸 좀 보면, 요즘에는 민사고나 이런 학교들의 공부 여자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지원을 할 때 여학생들이 훨씬 많이 지원해요. 고정된 성 역할이라는 건, 이건 진짜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11번. 기억에 들어갈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이론. 동화주의라는 건 여기 보시면 비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동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날리고 그냥 주류 문화에 흡수되는 걸 동화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이론은 여기서 녹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입장, 요걸 우리가 용광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미국이 워낙 인종이 많고 많은 인종이 들어가서 그냥 Great American, 미국 문화로 그냥 하나로 가잖아요. 그래서 용광로 이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모자이크 이론이나 샐러드 볼 이론이나 국수 대접 이론은 좀 다른 얘기들이고,
샐러드 볼 이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문화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용광로 이론이고요. 13번. 다음 롤스의 관점이래요. 존 롤스죠. 롤스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롤스의 정의론 되게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정의를 뭐라고도 하냐면 절차적 정의. 그렇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뭐냐? 절차적 정의가 뭐냐? 공정한 절차, 즉 과정에 따라서 도출된 결과라면 그 결과가 뭐 하더라도 그 결과가 뭐 하더라도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결과를 뭐 하자? 인정하자. 이게 절차적 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죠. 13번에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자유를 더 가져야 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자유를 더, 기본적인 자유는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나 가져야 되는 자유인데 그걸 더 갖는다가 좀 이상하죠. 예, 얘는 틀린 얘기고요.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롤스는 왜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해야 되느냐?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중에 저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 또한 누구나 순식간에 뭐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죽으면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사회적인 약자로 떨어지겠죠.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어린 아이만 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아니면은 장애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 한 방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이익이 너무 안 나오면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해주자. 이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 분배하면 안 된다. 이건 틀린 얘기죠. 답은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첫 번째 거. 예. 얘니까 예, 디귿 4번에 미음이 되겠습니다. 미음이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칸트의 도덕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실 칸트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보편화가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 보편화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도덕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이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도 이 도덕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보편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도덕법칙이 적용돼야 되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된다. 이게 보편화고요. 당연히 이 보편화가 가능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건 당연히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도덕법칙이죠. 그리고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칙이지.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맞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저쪽 아프리카 어딘가의 나라에 있는 빼빼 마른 친구들은 당장 먹고 죽을 에너지가 없는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라란 저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그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한텐 맞으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에 보편화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죄송해요. 분필가루가 눈에 들어갔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가능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정언명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무관한다?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행위의 동기보단 결과를 중시한다. 이 결과를 중시하는 건 누구의 마인드냐면 공리주의의 마인드입니다. 칸트 같은 의무론자들은 뭘 더 중시한다?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짠! 제가 잘못 눌렀네요. 1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언명령의 형식,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시면 정언명령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15번이요.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보통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근거로 이 세 개를 들거든요. 존엄성 논거, 무교한 생명의 뒤를 까먹었다. 내용은 비슷한데 죄가 없음. 그 다음에 잠재성 논거 요 세 가지 갔는데 일단 왜 임신 중절을 하면 안 되냐?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네, 생명권을 지닌다 맞고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네, 태아에 대한 소유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성에게 있으니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이 물건, 예를 들면 이런 초시계의 소유권이, 이런 분필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면 제가 이걸 버리든가 말든가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건 태아를 뭐 해도 없애버려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의 근거? 네,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의 근거죠. 네, 태아는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잠재성 논거라고 합니다. 여기 생명권 논거는 요거는 인간의 존엄성 요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없네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맞죠?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학생. 윤리적 소비. 자, 윤리적 소비는 네, 여기 보시면 명품 샀어 틀렸죠? 재활용 종이로 만든 지갑. 네, 멸종위기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썼어. 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필요 없지만 유행을 따르려고 써서 이건 다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다 바보 같은 소비들이죠. 특히나 멸종위기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다. 네, 윤리적 소비라는 건 그러니까 소비 활동은 원래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가치관을 얻는 거예요? 올바름이라는 가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얻기 위해 사는 거지만 이왕이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생산자의 물건을 사자. 이게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활용 종이로 만드는 지갑을 사자. 예를 들면은 프레온 가스를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자. 아니면은 생산자에게 돈을 좀 더 주는 커피를 사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이요.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자,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입장은 여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은 뭐고? 수단이고 도덕을 완성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인정 안 하고요. 전혀 인정 안 하고요. 예. 얘를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말도 안 되고 미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 잘못된 예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예술의 목적은 도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거. 예, 요겁니다. 그래서 예,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3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도덕주의가 아니라 예술지상주의, 미술지상주의, 아니면은, 예, 예술지상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18번,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 갖춰야 될 태도.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예, 타인의 주장을 무조건 거짓으로 간주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태도. 예, 속이지 말아야죠. 속인다는 마인드로 대화가 될까요? 예, 4번,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다가 실수나 뭘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주장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전문직 조신 종사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로 옳은 것. 높은 수준의 직업적 양심과 책임의식. 이건 왜 그러냐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흔히 말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에 생명을 다루잖아요.
법 같은 경우에 잘못 판단하면 사람 하나 인생 망칠 수 있죠. 예를 들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사 하나가 아이의 인성을 박살낼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생각을 해보시면,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면 안 되죠. 예, 직무에 공공성이 있다면 공공성을 되게 중시해야죠. 전문직 학문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우선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나죠. 전문 지식을 통해 얻은 뇌물은 네, 사람 치료해놓고 뇌물 받으면 참 슬프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0번 문제 보시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죠. 네. 악성 댓글은 엄연한 폭력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학생 3은 아주 멋있는 학생이네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된다. 예. 가끔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너네 엄마 안녕하시니 이런 거 묻는 친구들 있죠. 네. 진짜 엄마가 안녕하다고 묻는 건 아니겠고. 자, 사이버 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네. 답은 3번 학생이 되겠네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대해 해당하는 형벌에 대한 관점.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요거는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적인 마인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아까 전에 기억하세요? 공리주의 한번 떠오르셨던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맞아요. 공리주의 얘기입니다. 신비주의는 뭘까요? 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인간의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거. 증자의 1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하라 이거죠. 이황의 경. 예, 이거는 윤리적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안 바라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릴 때가 많은 거죠. 이 성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23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거. 결혼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 이루어진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 이런 걸 우리는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가? 네, 혼인 자체만 중시하는 가문 대 가문의 결합으로서 혼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사랑 없는 성적 관계도 가능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가능하다예요.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자유주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24번이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거. 기후가 바뀌는데 문제점이 아닌 건데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네, 생태계교라는 문제점이고요. 새로운 질병의 유행 문제점이죠. 자연재해 증가, 예, 문제점입니다. 요즘에 뭐지? 그 해수면이 상승해갖고 이렇게 물에 점점 잠기는 나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인류의 안전한 삶 보자.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인류의 안전한 삶인가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입장.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국제분쟁은 국제법, 국제기구 등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주의 얘기합니다. 칸트가 대표적이고 이 이상주의적인 마인드가 베이스가 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 UN 같은 국제연합 같은 단체들입니다. 물론 현실주의도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말이죠. 자, 제국주의나 지역주의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2023년 제1회 고졸 도덕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2회 해설 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